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소리가 지금 현재 잘 들리고 계신가요? 네, 혹시 화면을 켜기 어려우신 분들은 네네,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면 네, 댓글로 네, 지금 소리 잘 들립니다라고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네요. 네, 음향이 잘 들리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본격적으로 성공을 끌어당기는 시간 2회차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선생님들 한 주 잘 보셨나요? 네.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께서 다 사업을 하고 계신데 정말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또 손글씨로 저희가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지만 또 오늘 또 준비한 시간들로 인해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 정말 아주 유익한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네, 잘 들린다고 계속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회차를 거듭할수록 지금 만족도 조사나 댓글로 주시는 의견들을 계속 반영해서 강의에 대한 어떤 내용 그리고 저희 이제 진행하는 모든 것들 좀 계속 고도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견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지만 저희가 늘 사업을 할 때는 스케일업을 고민을 하죠. 그래서 투자를 고민하게 되는 시점 그리고 투자를 왜 받아야 하는지 투자는 나에게 필요할까? 이런 아주 오늘 2회차는 스타트업 투자 유치 성공 전략이라 해서 특별히 저희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1인으로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고 투자가 어쩌면 좀 더 먼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도 실적인 이야기들 오늘 편하게 좀 이야기 나누고 또 오늘 오신 대표님 강사분께서는 실제로 투자를 받으셨고 그리고 투자받는 모든 실무의 과정 속에서 고민이 많으셨던 대표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너무 먼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투자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클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좀 실무형으로 좀 자세히 궁금하신 사항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3회차 때는 사업계획서 그리고 4회차 때는 사업자금 마스터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강의를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그램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다시 안내드리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대구 경북에 있는 네, 센터 위주로 네, 주관해서 진행이 되고요. 본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네, 기업은 제가 대표로 있는 더 컴퍼니시 협동조합입니다. 본 프로그램의 특징은 저희가 역량 강화 교육 워크숍 또 창업 기본 교육 같은 걸 진행하는데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성글씨는 현장 중심의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표님들과 실무자분들이 실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창업 관련해서 초기 기업들을 도우실 수 있는 전문 강사분들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현장형의 강의를 좀 듣는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내인데요. 저희가 1회차가 끝나면 1회차 끝난 내용들을 좀 리뷰하기 위해서 카드 뉴스를 좀 발행했습니다. 네, 이 카드 뉴스 발행한 내용은 저희가 따로 개별로 다 안내를 드렸는데요. 공부를 하다 보면 예습도 중요하긴 하지만 복습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좀 배웠는지에 관해서 같이 좀 리뷰하는 의미로 저희가 또 카드 뉴스 발행 매번 해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 리뷰를 잠깐 한 1, 2분 정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VC를 모시고 MI 소셜 컴퍼니에서 아이템 검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총 세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1인 기업이고 또 사업이 바쁘지만 또 정말 다양한 많은 일들을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그 바쁘지만 먼저는 인터넷 검색해보는 데스크 리서치를 먼저 해서 유사한 요 사업 분야에서 우리만의 차별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만들려는 서비스, 제품이 시장에서 잘 먹힐까? 이 고객들이 만족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검증할 때 유사한 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을 만나 뵙거나 아니면 관련 사업을 경험해 본 적 있는 기업을 만나보는 거. 사실 강사분께서는 그 사업을 하다가 망한 기업을 좀 만나봐도 좋겠다 이렇게 리얼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유사한 분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저 같은 경우도 창업 네, 교육을 하고 또 교육 서비스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유사한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을 보면 꼭 많은 걸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하시는 사업이 어떤 건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어떤 부분에 조금 노하우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신지를 좀 여쭤보면서 어,
우리한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이제 검증 방법을 좀 샅샅이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사 사업 하시는 분들 만나 뵙는 거, 카페를 하시면 카페 하시는 분들 찾아뵙거나 아니면 제조업을 하신다면 유사 제조업 하시는 분들 만나 뵙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이템을 검증하는 시간이 충분해야 아이템이 깊어진다고 얘기를 주셨는데 사실 이제 검증이 깊어졌을 때 지난번에 오셨던 그 강사분께서는 VC이고 투자사이시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기업들을 심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심사했을 때 말씀 주셨던 건 이제 발표 장표나 사업 계획서를 보면 이 대표님이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가 페이퍼에 다 묻어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결국에는 아이템 검증은 시간이 필요한 거고 깊이 고민할수록 좋은 아이템이 나온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던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조급하거나 하지 않고 결국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네,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고, 네, 지난 시간 리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2시간 또 들어야 되니까 어깨도 이렇게 좀 푸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또, 네,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VC분께서 하시다 보니까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들 좀 나와서 어느 부분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도 투자가 또 투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사기가 돼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기업 육성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1년 차 대표님들 또 3년 차, 5년 차 대표님들 뵙는데 3년 차 지나서 이제 조금 자리 잡을 포인트에 아니면 한 2년 차쯤에 제조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모바일 기반으로 조금 넘어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십니다. 그래서 내 사업이 투자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이 되실 수도 있는데 오늘 강사분께서도 투자를 받기 전에는 비슷한 고민을 하셨었겠죠. 그래서 강의 들으실 때, 이거는 꼭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거 잊어버리시기 전에 댓글로 달아주셔서 강사분께서 질의응답 시간에 네,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사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대표님입니다. 주식회사 청소대교의 김재현 대표님이시고요. 이 대표님은 부모님께서 하셨던 청소업을 물려받아서 실제로 이제 청소하시던 그 내용을 모바일로 어플을 만드셔서 1인 여성들 기반의 청소 네, 서비스 플랫폼을 만드셔서 운영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쯤에 K캠프라는 한국 예탁결제원 투자 유치 프로그램에서 1위를 하셨고요. 그때 이제 이후에 실제로 후속 투자를 받으셨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무도 경험하시고 투자로 인한 어떤 장단점을 아주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대표님이세요. 그래서 네, 쉽게 설명 잘 해줄 테니까 잘 몰입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김재현 대표님께 네, 화면 공유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는가요? 네, 목소리 잘 들립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실전 투자 유치 전략 강의를 맡게 된 주식회사 청소대교의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제 그 사회자분께서 이제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화면은 잘 보이실까요? 네, 화면도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또한 처음에는 이제 창업을 하고 나서는 투자를 막 본격적으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창업에 대한 니즈가 있었고,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부모님이 입주 청소 업체를 하고 계신데, 입주 청소 업체가 저렇게 많은데 왜 고객들이랑 연결이 안 되고, 몇 개의 좀 인기 있는 업체들에게만 고객이 자기 이사 날짜나 자기가 필요한 날짜를 막 옮겨가면서까지 저렇게 매달리는 거지? 되게 잘하는 업체들도 많은데라는 그런 문제점을 보고 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청소부터 시작을 하고, 이제 청소를 이제 끝나고,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자금이 딱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 간단하게 저희 기업 소개를 해드리면은, 어, 투자라고 하면은 대부분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저 또한 2019년도에 투자를 받기 전까지는 약간 너무 드라마에서만 보던 얘기? 투자라고 하면은 정말 멋진 기업과 멋진 대표님들이 받는 게 아닌가 했는데, 투자를 실제 받아보니, 시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죽음의 결국, 내 아이템이 이 시장에서 검증이 될 수 있는 이 단계를 보여주는 이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특히 시드머니 투자를 받을 때
저희 입주청소 플랫폼은 이 시장에서 충분히 검증을 보여드릴 수가 있고 이런 수치가 나오고 있다는 걸 보여드려서 현재 이제 시드머니 투자를 받고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또한 현재는 이제 제품 서비스 정식 출시를 이제 거의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 단계 부분은 이제 제가 투자를 받았던 과정에서 제일 전형적인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해보니까 딜 소싱 사전 검토라고 하면은, 저희 대표님들 영업이나 이제 인맥 쌓으시듯이 최소 일주일, 진짜 길게는 저는 2년 정도의 VC 분들과 이제 접촉을 통해서 최초 투자를 받아냈고요. 그 다음 이런 식으로 IR 라운드를 서고 투자 검토 보고서를 이제 심사위원께서 작성해 주시고 이제 실사도 나오시고 저희 회사가 뭐 문제는 없는지 튼튼한 이제 부채가 너무 크지는 않는지 이제 그 과정 중에서 대표자의 흠격이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계약서를 통해 투자금 납입과 현재 저희 사후 관리를 통해서 투자자분들께서 투자해서 끝내시지 않고 저희가 더 뭐가 필요하신지 또 어떤 더 투자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인프라가 필요한 건지 끊임없이 저희와 소통해 주시면서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해주셨던 투자 회사에서 제시해 주셨던 투자 로드맵이고요. 스텝 0부터 스텝 3까지 저희는 이 모든 단계를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저희는 이런 전형적인 모습을 가진 보편적인 과정, 최초 투자는 2년의 과정을 거쳐서 지속적인 메일링과 소통, 그 다음에 저희는 최초 투자를 엔젤 클럽에서 받았는데, 엔젤 클럽에서 매년 그 IR을 여실 때 제가 적극적으로 저희가 되든 안 되든 매년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IR을 참여해서 진행을 했고요. 6개월 과정에 보여드렸던 이 투자는 저희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렸던 K캠프를 직접 참여해서 저희는 2020년도에 저는 6년 동안 청소를 했었고 2년 동안 이런 과정을 그렸었다라는 걸 엑셀러레이팅 과정을 통해서 피보팅 할 거 피보팅하고 보여드릴 건 보여드리면서 이 두 개의 과정을 거쳐서 저희는 총 4번의 투자를 총 거의 5번의 투자를 받았고요. 대개 소규모 금액을 제가 이제 라운드별로 조금씩 쪼개서 또 투자사별로 조금 성격이나 원하시는 부분이 다르세요. 그 부분에 맞춰서 그에 필요할 때마다 시드머니 투자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특히 제가 투자를 받아야 될 때 제가 투자자분들이나 저희 회사 이사님이 투자자분들한테 꼭 물어보세요. 저희 회사에 투자를 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저희가 꼭 여쭤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거를 여쭤보고 이제 그 이유가 뭐 우리가 시장 이해가 좋아서 차별화 전략이 좋아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살려야 다음 라운드까지 갈 수 있다 해서 여쭤보면은 항상 얘기해 주시는 부분들이 이거더라고요. 시장이 블루오션이다. 아니면 대표자가 이 시장에 대해서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 또 이 시장에서 이 아이템이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있는 모습 보인다. 또 이제 또 중요하게 보시는 게 이 투자금으로 제가 최초에 투자를 한번 실패했을 때 저는 마케팅만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8억 이상 만약에 투자금을 넣어준다고 하면은 지금 대표님이 써주신 투자 금액이 4억인데 4억을 마케팅으로 했을 때 마케팅이 잘 안 될 경우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릴 수가 있다. 이런 경우 너무 리스크가 크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 시드 투자에서 필요한 투자금 사용 계획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다음 라운드에 불려갈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검증을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대표자의 고민이 다 드러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법인 설립을 하고 투자를 받으려면 당연히 저희가 벤처기업이나 법인 설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했을 때 대표자가 이런 법인 설립, 특히 이제 법인 설립뿐만 아니라 이 회사의 운영 과정에서 회계, 이제 그 다음에 등기, 그 다음 이제 직원 관리 이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관심이 있고 공부가 돼 있고 기본 배경 지식 또 개인 사업자인데 투자 제안을 받아서 법인 설립까지 얼마나 빠르게 준비를 했는가 이런 부분까지도 다 보시더라고요. 이런 게 맞물리면서 팀원이 구성이 돼 우리 회사가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시고 저희가 투자를 받았다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어떻게 시장 이해를 했고 차별화 전략을 어떻게 만들었고 투자금의 사용 계획을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IR을 했을 때 가장 힘든 점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전 사실 얘기로만 들었었어요. 데모데이나 IR 프레젠테이션을 가면은 너 2시간 이상 할 수도 있다. 하루 종일 하는 데도 있다 했는데 진짜 가서 2시간 이상 해본 적도 있고 4시간 이상 해본 적도 있고 그쪽 해당 투자사와 거의 한 6시간 이상 하루 종일 커피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저 현장 보여드리고 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때 힘든 게 내 모든 걸 그때 모든 걸 쏟아내서 보여줘야 된다 하는데 그때 제가 고민했던 것과 제가 이 아이템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탄탄하게 제 쪽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저는 어떤 식으로 고민을 했고 이 아이템을 비즈니스 모델을 투자자들이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플랫폼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입주 청소는 처음에 사실 프랜차이즈가 더 맞지 않을까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배터리 민족이 나오고 직방이 나오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존 오토 서비스는 편리함 측면에서 즉시성, 바로 연결 중심으로 재창조한 것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한참 투자를 받을 때 이제 플랫폼의 개념은 공유, 소비자 중심의 가치를 더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플랫폼 형태로 띄어야 된다는 게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됐더라고요. 저 또한 단순히 프랜차이즈로 그냥 1호점, 2호점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사장님들을 이제 고객님들을 만나봤을 때 항상 하시고 이제 컴플레인이 걸렸던 부분이 입주 청소는 매뉴얼이 없다라고 저희는 이 문제점이 딱 통일되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청소업체에게 맡기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어떤 사람은 똑같은 101동, 101호, 101동, 102호를 해도 똑같은 업체가 들어가도 101호는 별 5개를 해주시면서 극찬을 하는데 102호는 별 1개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이 함부로 이 가이드와 매뉴얼을 우리가 만들 수는 있지만 이거를 해드리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제가 그때 느껴졌거든요. 그러면 이런 공유 소비자 중심으로 우리가 플랫폼화 시켜서 고객에게 입주 청소 업체를 고객 스스로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더 즉각적으로 반응해드려야 하는 게 우리 플랫폼 쪽으로 입주 청소를 풀어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보신 것처럼 그렇다면 그런 서비스를 리마커블하게 우리가 만들어내면은 투자자분들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가 플랫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시그니처한 서비스를 만들어서 우리 회사를 대표하는 상품, 서비스, 자신감을 상징하는 그런 걸 만들면 돼야 지 않을까 계속 고민을 하고 이제 서비스를 만들게 됐습니다. 특히 리마커블 한 거는 그 세스 고딘이라는 나는 마케팅이다라는 책을 써주신 전문 마케터 분께서 해주신 말인데 그분께서 가족이랑 이제 여행을 가셨대요. 근데 그 목장이 있는데 소가 거의 한 2시간 쪽 달리는 거리에 이렇게 쭉 소들이 이제 서 있는데 그 맨날 그 얼룩이 소들만 이 2시간 내내 보이다가 갑자기 세스 고딘 작가가 그 생각을 했다고 해요. 여기서 보라색 소가 한 마리 딱 있다면은 눈에 확 띄지 않을까? 마케팅이나 서비스나 이런 부분이 보여야 된다. 그래서 저희 또한 이런 리바커블한 서비스로 이 차별화 전략을 이 플랫폼에서 만들어내면 투자자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이제 핵심적인 가치 활동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이 가치 활동은 투자자들이 우리 회사에 관심을 가지는 주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사실 이 투자금을 통해서 제일 마지막 목표가 뭐냐면 약간 배달의 민족처럼 청소하면 이제 무조건 우리 청소 대결을 찾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셨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해주셨던 심사위원님께서 해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계속 고민했던 게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서비스를 좀 기깔나게 한번 만들어서 검증하고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보여주고 우리가 출시를 할 때 뭘 할까 고민을 해서 저도 사실 한 2018년대 청년 창업 사관학교 입교도 하고 제가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받았었는데 저는 항상 어, 어떤 식으로 진행했냐면 이렇게 MVP처럼 사업 모델 캔버스 나인 이제 나인 빌딩 이제 블럭을 해가지고 요거를 만들어 놓기만 하고 첫 번째 그림처럼 자동차가 필요한 고객에게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타보세요 생각만 했던 거예요. 그냥 플랫폼을 좋은 거를 다 때려 박아서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은 이동 수단이 필요한 거고 이 이동 수단이 필요한 사람은 스케이트보드부터 킥보드, 자전거, 오토바이까지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입주 청소가 필요한 사람이 이 청소가 왜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검증하고 물어보고 계속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고 물어보고 또 만들고 검증하고 물어보고 보완하고 이거를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2018년도 때 제가
그래서 모든 걸 다 때려박은 서비스를 한번 딱 만들어 봤는데, 어, 이제 그때 트래픽이 제가 막 광고도 하고 열심히 돌려봤는데 한 달에 채 100명이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딱 고민을 하고 이렇게 청소가 필요한 사람은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자동차를 주지 말고 요걸 하나씩 드려야겠다로 생각을 해서 이제 서비스 모델에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제 이런 부분을 특히 투자자분들이 많이 좋게 봐주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했을 때, 처음 시작했을 때, 저 딴 거 생각 안 하고, 이거는 잘 만들어진 여정 지도라고 하는데요. 여정 지도부터, 우리 입주 청소 만드는 고객님 여정 지도부터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 여정 지도를 만들려면은 뭐부터 해야 되지? 고민을 했었고, 이 간단한 여정 지도를 보여드리면, 뭐, 제가 그냥 예시를 들면 저는 왓챠나 OTT 서비스를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분처럼 최신 영화를 설립한 DC라고 하면은 이분이 영화 감상 전과 감상 중, 감상 후 이런 것처럼 이 상태에서도 고객님들이 되게 다양하게 이 여정 과정에서 걱정도 되고 화나고 만족도 하고 불만족이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는 여기서 화남, 걱정 부분에서 우리가 해결해 줄 부분은 없는지 만족이나 행복한 부분은 행복에서 더 우리가 극대화하는 가치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서비스를 준비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객 경험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이제 책도 많이 읽고 디자인 싱킹 이런 부분에서 착안을 해서 이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고 저희가 이때 딱 했던 게 우리 뭐 툴 같은 거 많이 가져오지 말고 투자자분들한테도 보여드리고 우리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저희 사무실에는 이 화이트보드가 이제는 한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직원분들, 이제 저희 팀원분들 뒤에마다 이 화이트보드를 이렇게 보시는 오른쪽으로 다 붙여드리는데 모든 고민은 화이트보드를 시작해서 화이트보드에서 끝내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 정리 안 된 거 이렇게 쭉 정리를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뭐 서비스 경험 디자인은 뭔가라고 하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서비스는 무형의 경험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쉽게 말해 저희 일반적으로 돈 버는 이런 비즈니스가 수익이 높은 시장에 들어가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막 제공해 주는 거라고 하면 이 서비스 경험 비즈니스 디자인은 일단 돈 버는 거 생각을 하지 말고 고객에게 진짜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 생각해서 비즈니스를 만들자. 저도 그렇게 들어갔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정맵 지도를 하려고 하니까 페르소나라고 하는 우리 고객이 정의가 가능한 약간 프로필, 약간 이력 같은 형식이 이 페르소나가 필요하더라고요. 이거를 해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이거 보시는 것처럼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가상 인물을 만드는 건데, 이제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해요. 이걸 제가 이제 만들어 보니까, 우리 고객이 내가 몰랐던 부분까지, 내가 알고도 있었는데 놓쳤던 부분까지 만들어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예시를 들면 강연을 보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30세 직장인인데 꿈과 성장을 위해서 강연과 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A씨. 이 사람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고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람의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아낼까? 를 저희가 페르소나를 했고 그런데 이 페르소나를 하려면은 뭘 해야 되냐고 하니 관찰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주에 여쭤봤던 것처럼 그럼 뭐부터 하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그 저희 심사위원부터 얘기해 줬던 것처럼 저희는 똑같이 저희는 한 세 분의 이해관계자 아니면 저희가 생각하는 타겟을 뽑아두고 저희가 이제 관찰을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 이때 관찰할 때 저희가 항상 생각했던 게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분이 저희는 관찰 타겟을 입주 청소가 필요한 고객인데 이 입주 청소가 필요한 고객은 다른 말로 이사를 한 달 앞두고 있는 고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를 한 달 앞두고 있는 고객에게 입주 청소를 저희가 다 무료로 제공해 줄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뵐 테니까 1시간씩 시간을 내주시면 안 되냐. 저희가 그냥 조금만 보고 아니 커피라도 한잔 하시면 여쭤보겠다. 그때 인터뷰도 하고 조금씩 촬영을 하겠다 해서 이렇게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분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막 제가 이해나 해석을 넣지 않고 하나씩 다 기록을 하고 최대한 관찰을 하려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던 것처럼 보고 들은 사실을 그대로 묘사해서 이 관찰들을 모아서 저는 포스트잇으로 모아 이제 해석을 저희 팀원들이랑 같이 했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유발시키는 거 찾는 거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그때 관찰을 했을 때 유심하게 봤던 게 고객분들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
꼭 어떤 일정한 뭐 행동하는 게 있다든지 아니면 신기하고 비정상적인 뭐 포인트가 있다든지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청소를 맡기시는 고객분들을 보면은 항상 입주 청소 업체에게 아무리 저희가 아직 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지만 플랫폼으로 편하게 예약하시고 전화를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편하게 배달의 민족으로 배달의 민족처럼 업체에게 예약을 해두시고 왜 굳이 또 전화를 하시려고 하는 거지? 왜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이 나오시게 되는 걸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들을 찾아서 저희는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 가서 사장님들이 청소하는 거 왜 이렇게 또 여기는 급식소인데 높이 올라가서 안 보이는 부분까지 이렇게도 해주시네. 창문을 이렇게 뽑아서도 해주시네. 그 다음에 이 청소를 하는데 왜 바닥을 가셔서 여기 줄눈 사이사이에 넣으시지? 이런 부분들을 다 봤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관찰을 한 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입주 청소가 단순히 끝나서 이제 청소에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이거를 줄눈 시공이라고 하는데 보여드리는 거를 이 줄눈 사이사이에 더러운 부분을 이제 청소가 끝난 뒤에도 고객분들이 때가 타더라도 이제 관리하기 쉽도록 할 수 있도록 이제 새로운 용액질을 뿌리는 활동. 이런 부분을 보면서 입주 청소 사장님들은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위해 단순히 청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 관리까지 편하도록 해주더라. 그런 고객은 이런 사장님들을 더 선호할 것이다. 라는 이런 가설들을 저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세웠었고 또 재밌는 게 행동 매핑이라는 걸 저희가 관찰하기를 하면서 또 볼 수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왜 이렇게 행동할까? 이 보면 제일 좋았던 게 저는 여기서 딱 한번 봤던 부분이 뭐였었냐면은 저희 입주 청소 업체들은 서비스를 할 때 청소 끝나기 1시간 전에 이제 저희 사장님들에게 고객분들에게 저희 사장님들이 전화를 꼭 드려요. 뭐 지금이 2시라고 하면 3시쯤 마칠 것 같은데 오셔서 다 검수하시고 결제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때 저희는 이때 고객이 저희가 이때 관찰한 바로는 와서 뭘 어떻게 봐야 할지를 항상 모르시더라고요. 내가 왔는데 어디부터 봐야 되는 거지? 여기는 좀 덜 끝난 것 같고 여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이때 좀 가이드를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끼리 그냥 책상에 앉아서는 생각했던 게 의식의 흐름대로 현관부터 딱 들어오시니까 현관부터 보여드리면 되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서 가져가서 행동 매핑을 그려봤는데 관찰을 하고 저희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의식적으로 딱 들어오시면 현관에서부터 보시는 게 아니라 일단 사장님한테 인사를 하러 가십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부터 가더라고요. 그 사장님한테 인사를 하고 사장님한테 안내를 받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움직임을 따라서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어 가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관찰과 행동 매표를 통해서 저희는 지금 또 오늘 저희 담당자도 하고 있는데 몰입하기라고 해서 내가 입주 청소 고객이 또는 입주 청소를 맡겨준 사장이 되어서 하루 살아보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오늘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에 입주 청소 팀 원으로 들어가서 지금 서포팅을 하라고 이거 이제 네가 진짜 실제로 겪은 거를 한번 느껴봐라 하고 있고 저 또한 저희가 지금 현재 전기 청소로 지금 서비스를 피버팅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청소 사장님이 돼서 저는 당장 토요일 날 전기 청소를 제가 다른 팀들 거를 제가 배정받아서 실제로 이 하루 살아보기를 현재 또 진행을 하고 또 토요일 날 더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특히 저는 입주 청소를 할 때 거의 근 한 4년간은 따라다녔다가 이 따라다녔던 거에서 2년은 다시 요 매핑이나 내가 하루를 살아보자 해서 이렇게 직접 청소를 계속 다녔었고요. 그렇게 이제 관찰을 하고 제일 좋은 거는 저는 모든 이제 투자자분들이나 모든 이제 전문가분들 이제 투자를 받으신 좀 큰 값에서 하시는 말인데 좀 별난 고객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얼리 어답터라고 하는 리드 유저를 가장 만나 볼 것을 저는 추천을 해요. 아까 이제 전형적인 고객을 뽑았을 때 이 리드 유저는 뭐 시간적인 선도와 이익적인 선도가 있지만 가장 먼저 나왔을 때 먼저 해보시려는 분들 있잖아요. 뭐 맘카페라고 해도 뭐 맘카페의 고객분들 중에서도 대부분 인기 있고 선호 있는 업체만 하려고 한다 하면 저희 청소대교는 요번에 새로운 장비를 씁니다. 하니까 새로운 장비가 있으니까 얘네를 새로운 나에게 욕구를 내가 원하는 청소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도전하시는 좀 다른 말로 하면 좀 말 많은 이런 분들을 좀 해보시면 저도 해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저희가 문제점들이 뭐냐라고 이제 또 숙들이 볼 수 있던 게 입주 청소를 맡겼는데 청소가 안 되는데 이런 후속 유지 관리가 너무 안 돼서 AS를 힘들어요. 특히 또 서울 경기권 같은 데서는 지금 청소를 하는 젊은 인력들이 부족하다고 하세요. 근데 이래서 외국인 분들이 오셔서 청소를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문화의 청소와 외국인 분들 문화의 청소가 조금 다르니까 아무리 교육을 해도 걸레를 우리나라 사장님들은 어떻게든 한 구역을 닦고 어떤 일정 부분이 더러워지면 무조건 깔끔하게 청소를 이제 걸레를 깨끗하게 빨고 탈수를 하라고 하는데 이 외국인 노동자분들께서는 이게 귀찮으니까 조금 대충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해서 그냥 걸레를 써버리니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제 진행을 해서 뭐 이제 그냥 닦아버렸는데 문제는 이 목조가 들어간 좀 비싼 가구에는 이렇게 물이 많이 머금게 되자 이렇게 벌어지게 돼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요 수리비만 한 1,000만 원 정도가 나왔다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벌어지면서 다른 부분들까지 목조가 다 해서 그때 사장님께서 거의 파산 신청을 하셨던 경험을 얘기해 주시면서 아, 이렇게 우리는 더욱더 매뉴얼화 돼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제가 문제점 들을 보고 수 있었고 잠시 10초만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연구하는데 전화하는데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최근 요 이슈를 겪은 청소 사장님도 만났었고 이 고객님이 이 부분은 되게 이제 신혼부부셨는데 신혼 여행을 가시기 전에 입주 청소를 맡기고 갔대요. 근데 맡기고 와서 청소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청소를 잘 다시 해달라라고 하셨는데 다시 해도 마음에 안 드시니까 환불을 해달라 하셨대요. 그래서 입주 청소 사장님이 그러시면 안 되는데 환불을 할 거면은 나는 그냥 그럼 환불을 해줄 테니까 그러면은 청소 전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청소도 해주고 환불도 해주면은 내 하루는 누가 책임져 해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셔가지고 이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던 거예요. 아, 이렇게 고객이 원하는 부분과 사장님이 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중간을 맞춰 드려야 되는 부분까지 저희는 이런 식으로 문제점을 계속 보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관찰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로 다 만들고 보시는 것처럼 설문조사, 데스크 리서치라고 하는 설문조사 이런 일 최소 이제 하니까 신기하게도 2,000명 정도 모이시더라고요. 이런 스킬 노하우는 뭐 저희가 필요하시면은 언제든지 다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모이니까 저희 고객분들과 저희 사장님들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프로필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이렇게 퍼소나를 직접 만들어서 우리 사장님이 1인 여성 가구의 타겟에 맞춰서 이제 우리 사장님의 모습과 이거는 저희 이제 1인 가구 여성의 프로필을 저희가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서 퍼소나를 만들었고요. 이제 퍼소나를 만들게 되니 우리 고객은 관찰을 할 때 어떤 문제점과 어떤 사람이야까지 저희가 정리가 됐고 이 정리가 되니 우리 고객은 입주 청소를 이용할 때 어떤 여정을 가질 거야까지 제가 이제 딱 그릴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이 사용자 여정 지도는 보신 것처럼 상호작용 파악하기 위해 전체 경험을 볼 수 있도록 작성한 서비스 전체적인 그림 파악과 새로운 기회 영역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걸로 요즘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제가 쉽게 이용하시도록 당근마켓의 여정 지도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당근마켓이 최초에 만들었을 때 요 여정 지도를 그리고 계속 이제 관찰하고 중요한 게 뭔지 생각을 했다 하더라고요. 보신 것처럼 앱을 다운하고 본인 인증, 동네 인증까지 그 다음에 관심 카테고리 설정하면은 재밌네 하면서 만족을 하셨다요. 그 매물 검색까지 이제 보통이었는데 가장 큰 불만이 검색이 안 됐을 때 불만이고 이제 이 불만을 가지고 키워드 알림 등록을 했을 때까지 보통이더라. 근데 매물 알림이 오면 굉장히 좋아하고 거래자에 채팅을 하고 기다리고 거래자 찾기 불만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 과정에서 속속들이 다 만들었고 특히 이 약속 장소와 거래자 찾기에서 당근마켓은 또 어떤 소스를 이 여정 지도를 보고 그렸냐면 여기서 당근마켓 새 이제 그 전문 쇼핑백을 만들어서 이 거래자 찾기를 할 때 서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당근마켓 CVC를 하셨던 에디터 분이랑 얘기를 하니까 그 당근마켓의 고객들이 가장 쑥스럽고 기억에 남는 순간이 중고 거래를 하러 나갔는데 이 지나가는 사람이 당근 하시는 분인지 그냥 지나가시는 분인지 고민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 쑥스러움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이제 당근 거래를 하시는 분은
당근마켓 쇼핑백을 들고 나가면 당근 거래를 하는 신호로 이런 식으로 해결해 드니까 이 약속 장소 기다림이 불만해서 만족까지 올라갔다. 이런 부분을 보고 저희도 이제 어렵게 생각 안 하고 일단은 이렇게 텍스트로 우리는 이렇게 내기를 걸어보자. 우리 고객이 여정 매피도는 이런 식으로 청소가 필요하면 인터넷 검색을 하고 해당 업체와 지인 또는 인터넷 검색을 하고 이 정보 받은 걸 업체별로 다 전화해서 자기가 다시 비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업체 리뷰들을 2차로 자기네들이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블로그나 다른 리뷰들로 확인을 해보고 업체 선택을 하네. 그럼 우리는 이 과정에서 2차 확인이랑 이런 부분에서 좀 힘들지 않을까? 이거를 좀 줄여보고 고객들이 실제로 그럴까 해서 막 어렵게 우리 막 여정 맵시트를 그리지 말고 저희가 청소 끝날 때마다 한 분 한 분 가서 이런 식으로 약간 정성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정 지도를 특징, 특이사항 만들어서 요 그래프를 간단하게 우리는 6차 정도로만 어디서 좋았고 어디서 했던지를 하나씩 그리자. 이렇게 하게 되니 저희가 이제 여정 지도별로 이제 타겟별로 서비스별로 여정 지도를 다르게 할 수 있구나. 왜 우리는 이런 여정 지도를 물어보면서 할 수가 없고 관찰을 할 때도 좀 힘들 수도 있으니 이렇게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고객에게 필요한 부분을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걸로 저희만의 이제 여정 지도까지 한번 만들어 보고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저희가 말했던 여기 여정 지도 보이시죠? 우리는 1차, 2차 이 필터 검색을 필요 없도록 만들어 드리고 이 지인이나 인터넷 검색 또한 우리 쪽에서 다 이런 공신력이 있도록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저희는 입주 청소 전문 서비스 플랫폼 클린버스를 만들어서 현재 가설 검증을 통해서 계속 투자를 받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했던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리면 클린버스 이 서비스와 함께 저희가 실제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저희는 시장의 규모를 파악해야 된다고 해서 탐썸썸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시장, 그 다음에 고객 가치 맵을 이제 보여드리는 이 고객 가치 맵을 저희가 만들어서 우리 고객이 어떤 부분의 가치 맵을 가장 크게 보고 있을까를 한 번 더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저희는 포스트잇으로 시작해서 포스트잇으로 끝내자 해서 처음에 그냥 이렇게 다 모았어요. 무의미한 거더라도 이렇게 이제 고객이 행복해하는 거는 이런 부분, 뭐 소비하는 분 이런 부분 하고 이제 여정 맵지도나 이제 고객 관찰지들 이런 식으로 저희 포스트잇을 쭉 붙여서 하나씩 하나씩 저희 뭐 맨땅에 헤딩처럼 잘 모르지만 하나씩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로나 시기도 있었고, 지금 또 좀 먼 거리 고객이나 시간이 바쁠 때는 저희가 청소비 10%라도 빼드릴 테니, 아니면은 청소를 맡기실 의향이 있는 부분한테는 저희가 할인을 먼저 해드릴 테니, 아니면은 맡기셨는데 좋은 경험이나 나쁜 고객이 경험 있으신 분들에게는 상품권을 드릴 테니, 이런 식으로 해서 비대면까지 저희가 진행을 해서 이렇게 여기는 청소 사장님을 불러서 의견을 나눴었고, 여기는 제가 저희 가장 좋은 경험을 가진 고객분들이랑 얘기도 나눴고, 안 좋은 기억을 가진 고객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나눠서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런 정리한 모습들을 이렇게 리서치로 저희는 만들어서 사실 이 부분부터 저희가 요 과정을 사실 저희 투자자분들에게 콜드 메일링을 할 때 이제 보내드리고 저희 이번 달에는 이런 걸 했고요. 이런 수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서치 계획을 정리를 했고 이런 데이터가 정리가 돼서 고객이 뭘 원했고 안 좋아하는지 인사이트를 저희는 다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시는 것처럼 포소나 서비스 정사진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 저희 담당자가 직접 포소나를 귀엽게 직접 저희 화이트보드에 적었고 요거는 제가 오른쪽에 서비스 청사진이라고 사용자 여정 맵 지도를 더 이제 동기와 이제 경험별로 이렇게 쭉 이를 만들어서 진행이 되게 되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제 말씀드릴 때 투자자분들한테 가장 고민하시는 게 좋은 서비스가 있어야 저희가 뭔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시드 투자 시리즈 A 들어갔을 때는 그걸 검증을 한 서비스가 또 있어야 되긴 하지만 시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없더라도 대표가 이런 행위와 이런 이제 MVP들을 하고 있다는 것만 충분히 보여줘도 이제 진행이 되더라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고객은 2단계 여정에서 내 지인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물어본 거를 자기들끼리 리서치도 하고 다시 한번 객관적인 걸 묻는다고 하면은 아예 처음부터 판을 깔아줘 보자. 우리
클린버스라는 입주 청소 업체는 들어오자마자 진짜 경험한 사람들의 이 경험을 듣는 서비스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배포를 이런 거 랜딩 페이지 만들 때 막 기능을 많이 넣으실 필요도 없었고 이미지를 만들어서 딱 넣어서 진행을 하니까 이미지를 만들어서 하니까 얼마만큼의 분이 들어왔고 얼마만큼 액션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리니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이쪽 이제 청소 대결한 업체는 이렇게 빠르게 고객이 원하는 것도 체크하고 빠르게 검증한 능력도 있고 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또 만들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지켜보면 되겠구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액션한 행동들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1번처럼 끊임없이 조사하고 관찰하고 통계를 내고 그다음 이거를 데이터 분석을 하고 콘텐츠를 만들고 이제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하는 겁니다. 3단계로 하면 제가 6개월 전에 최근까지도 저희는 사실 지금 시리즈 A 프리 시리즈나 시리즈 A를 지금 관심이 있어서 좀 투자 회사들이랑 저희는 벌써 이제 접점을 하고 이제 미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검증하고 통계를 내라. 요 과정을 1, 2, 3원을 보시지 않을까. 그럼 이 통계를 낸 걸 토대로 너희가 무엇으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어를 가지고 와라라고 저한테 최근에 3개월 미션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너희한테 투자 라운드를 열어줄게. 저희 시드 때도 마찬가지고 시리즈 A 때도 서비스를 만들어 본 저희 청소대교가 이 과정을 거치고 이 부분들을 보여드리니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저희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정량적인 수치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게 그 사업 계획서 쓰실 때도 그렇고 투자자분들이 숫자적인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드린다고 했어요. 그 부분을 제가 벌써 저희가 3시 3분인데 한 10분쯤 쉬고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잠시 10분 동안 휴식하는 시간 갖고, 네, 본격적인 질의응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저희가 이렇게 BM 모델을 짰고 그러면 이제 IR을 할 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제일 많이 여쭤보셨고 대표님들께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이거 보이는 것처럼 손익분기점으로 매출액을 어떻게 너희는 어느 수준에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거야. 또 질문에서도 살짝 나왔던 부분인데 그러면 이 투자금을 가지고 뭘 어떻게 돈을 벌 거고 언제 우리한테 돌려줄 거야. 그런 부분들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너희는 어떤 숫자를 가지고 있고 대표자는 얼마만큼 알고 있어. 부분이 가장 저도 힘들었었고 같이 제가 요 2부에서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할 때 저희가 항상 많이 얘기하시는 게 그러면은 몇 년 안에 저희는 투자금을 회수 받을 수 있고 언제 J커브나 아니면은 수익이 온전하게 발생될 것 같아요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거를 저희는 BEP 손익분기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숫자로 시작해서 숫자로 끝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은 이거 보는 것처럼 이렇게 시장을 저희가 정확하게 예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저희는 이런 시장에서 뭐 이렇게 정리를 딱 해드렸습니다. 저희 일반 청소업이라고 하는 저희 청소를 맡기는 입주 청소 시장을 2조 원 시장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2조 원 시장에서도 입주 세대 이제 이사 청소를 맡기시는 분들은 60% 이상이 100명 중 10명 중에 6명은 무조건 청소를 맡길 거다. 이거를 저희는 타겟을 더 좁혀서 대구만 따졌을 때 대구 입주 청소 시장은 저희가 100억 정도 시장을 한 달 이제 연간으로 보고 있고 한 달로 거의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저희는 이 청소 이 A사, B사, C사를 했을 때 저희가 딱 핵심을 집었던 게 모두 서울 경기권에 집중돼 있고 지방권에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대구부터 경남권, 특히 이 시드 머니를 통해서 대구 청소 시장에
독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저는 바로 그때 던졌었어요. 뭐 저희의 차별화 전략이자 저희가 이 돈으로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바로 수긍이 되도록.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100억을 그냥 숫자가 나온 거야라고 했을 때 저희가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저도 지금 또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그러면은 이 100억이 어떤 숫자로 나오고 2조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통계청에 가보면은 진짜 많은 자료가 정리가 돼 있지만 딱 원하시는 자료가 얻기 힘들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제조업의 경우에도 그렇고 플랫폼 서비스의 경우도 그렇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서비스의 경우도 특히 그렇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입주 청소라고 하면 입주 청소라고 딱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뭐 산업역 청소, 방역도 따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저희가 이렇게 통계청에 질문도 하고, 저희가 그리고 입주 청소 필요하는 거는 이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으로 들어가서 인구 이동 통계를 다 통계청에 있는 이런 유사한 연관된 데이터를 해서 다 뽑아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선행 자료들로 인구 이동 통계가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까지 어떻게 하는지, 구별로 어떻게 되는지, 이 구별의 월별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나하나씩 좀 역행을 하고 맞춰보니까 보여드렸던 대로 대구는 저희가 100억 시장이 맞고요. 저희가 더 짜갈라 계산을 해봤고 이런 숫자들을 딱딱딱 보여드리면서 처음에는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딱 이거를 두세 번만 해보시면은 저보다 이런 선행 자료들을 통해서 100% 맞으실 필요는 없고요. 한 50%? 최대 한 70, 80%까지만 근사값으로 틀려도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는 액션을 했다는 걸 자체를 굉장히 좋은 의의라고 투자자분들이 보십니다. 왜? 이런 이제 행동을 하는 걸 보니까 이 업체는 끊임없이 오차 숫자를 줄여가겠구나 라고 보셔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숫자들이 되면은 저희는 이제 딱 투자사들에게 투자금을 요청하면서 핵심 성과 지표라는 이제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라는 KPI를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저희 기업이 투자금이 안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목표로 하는 이 성과 지표입니다라고 해서 2020년도 제가 실제 투자를 받을 때 저희는 마케팅 채널이 많았어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마케팅 채널 방문자가 18,000명에 이 18,000명이 저희 학교로 오시는 웹 방문자는 2,000명이고 매칭까지는 49명으로 매칭 가격은 22.5만 원이다. 그럼 저희가 월 평균 1억 1천만 원의 매출 수익을 내고 있고 이거는 총 전환율이 2.5%인데 저희가 전환율을 투자를 해주실 경우에는 4%로 빠르게 요 기간 내에 올릴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저희가 딱 숫자를 정리해서 보여드렸고요. 특히 이거를 그냥 숫자로 정리해서 보여드린 게 아니라 저도 처음에 제일 힘들었던 요 계획을 이런 식으로 일정 쭉 짜서 이 계획이 지금 다 지켜지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때 이렇게 4%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액션과 활동을 보여줄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 요런 부분은 저희가 왜 보여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투자자별로 보시고 싶어하는 성향들이 또 되게 다양하세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저희가 받았던 아까 6개월 과정을 가진 투자사의 경우에는 소셜 임팩트를 가진 저희가 이 그 능력을 되게 선호하시더라고요. 요새는 사회적 기업도 있고 소셜 벤처 기업도 있는데 저희가 그 6개월 과정을 가졌을 때 저희도 사실 우리의 활동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6개월 그 과정 중에 되게 교육을 많이 받았죠. 이제 소셜 임팩트라는 거는 뭐 14개의 골을 14개 또는 18개의 골을 넣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하면 봄으로써 저희가 그때 6개월 과정 중에 딱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 서비스가 이 소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일단 투자를 떠나서 제가 또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되게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사실 제가 당연히 비즈니스 모델이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돈을 벌면서 우리가 우리 고객에게 주는 가치가 뭘까? 아까 서비스 경험 디자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수익 구조 모델을 떠나서 우리가 고객에게 줄 수 있는 가치가 뭘까라고 하니 이런 부분들이 되더라고요. 저희 청소 시장에 80% 노동자분들은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시거나 아니면은 편부모 가정이시거나 아니면 60세 이상의 이제 일자리 소외 계층이라고 하는 고용 취약 계층이 많으세요. 아,
우리 청소 사장님들이 입주 청소가 활발해지거나 정기 청소가 활발해질수록 우리 플랫폼에서 일을 많아 받아 가실수록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네.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인력 공급과 매뉴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리가 됐었고, 특히 고객들이 청소를 하실 때 관찰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보였어요. 저희 집은 아기나 영유아가 있습니다. 근데 아기가 아토피가 심한 집은 입주 청소를 굉장히 꼼꼼하게 보시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고, 근데 청소가 잘못됐을 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왜 이거 이렇게 됐어요? 컴플레인 이런 것들을 이 청소 시장의 인식을 우리가 개선을 해줄 뿐더러 깨끗한 집은 우리 고객에게 건강한 삶과 건강한 영유아들에게 어 이제 그 질병을 저희가 미리 방지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까지 돼서 저희 또한 이렇게 더 서비스적으로 이 투자사에게는 우리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서비스 시장이 선순환 임팩트를 가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줬고, 이렇게 고민을 하니까 그 6개월 엑셀레이팅 할 때 저희는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임팩트 골을 저희는 3번과 8번을 넣을 수 있고, 요런 저희가 미션을 요 네 가지를 요 두 가지로 줄여서 요 과정으로 진행을 하는 게 저희 서비스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저희가 해드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요 5가지로 압축이 돼서 청소 플러스 생활 편의와 사업 영역 확대로 단순한 그냥 VC 투자뿐만 아니라 소셜 임팩트를 지닌 우리 시장의 사회적 문제 가치까지 해결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만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진행을 했고, 그리고 또 투자 받으시는 대표님들께서 투자자분들이 또 어떤 걸 보시냐고 하면 팀원 구성을 안 보시는 것 같지만 굉장히 열심히 보십니다. 저희에서도 플랫폼이라고 하면 보실 때 개발자가 있냐 없냐도 열심히 보시고, 없어도 되지만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공급사들 소프트웨어사와 작업을 해봤고 그걸 보고 있는지, 그러면은 우리 쪽 내부에서 이게 이제 전문 인력들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하는지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걸 소개해 드릴 때도 저희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팀원들끼리도 항상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조금 우리를 낮추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해야 될 액션들이나 행동들은 좀 B급이 아닌가, A급이 되기 위해 우리는 올라가야 될 스타트업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똘똘 뭉쳐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투자자분한테 웃을 때 이 업무 프로세스를 할 때 저희는 데일리 스크럼이라고 해서 여기 미식 축구처럼 하나의 팀으로 최대한 움직입니다. 특히 개별로 OKR이라고 해서 구글에서 제공한 일정한 기간 동안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개별로 다 저희는 성과 과제가 내려가고 있고, 이 데일리 스크럼을 저희는 노션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막 궁금해 하시면은 제가 지금 이게 보이지 싶은데 잠시만요. 제가 노션을 켜놨어요. 이런 노션으로 이게 그냥 하나의 툴입니다. 다양하게 쓰셔도 되고, 이 데일리 태스크를 이렇게 항상 보여드리면서 이게 개별로 저희 데일리 태스크를 쭉 다 만들어요. 해야 될 일들을 하루 일들을 정해드리고, 저희는 이걸 하기 전에 항상 팀 대시보드를 짜서 저희의 가치는 이런 거고 언제 들으셔도 우리의 진행되는 로드맵 과정과 로드맵 2차 사정의 전체 과정, 그 다음에 업무 공유와 이런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항상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딱 보여드려요. 로드맵을 가장 크게 분기나 단기간으로 짜드리고, 이 단기 로드맵을 수행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기간에 어떠한 성과를 낼 건지는 저희는 정량적으로 딱 정합니다. 그래서 이거 예시로 보여드리면 저희 청소업체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만들기로 하면은 요 일자를 딱 정해서 프로젝트 목표와 진행되는 이렇게 쭉 다 연결을 쭉 해서 가설과 검증, 또 이에 맞는 프로젝트를 이렇게 쭉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 프로젝트와 맞게끔 이제 데일리 태스크로 개별이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를 쭉 내려드리는 걸 저는 항상 공유하고, 이것들이 다 만들어지니까 그냥 이제 숫자가 되는 정량화 수치가 나오더라. 대표적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자료들은 다 여기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업무를 했던 거. 저희 퍼포먼스 마케터님이 항상 이걸 너무 잘해 주시는데 이런 걸 해보시면은 이제 아까 보였던 그런 숫자들을 항상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이제 가설 검증을 한 거 이렇게 숫자를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타겟은 어떻게 돼 있고 검증, 가설, 목표, 배포를 몇 명 했고 이런 결과물들이 숫자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 저희는 항상 공개를 하고 프로젝트별로 항상 시작과 마감을 데일리 태스크와 연동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표자님께서 크게
로드맵을 짜두시면은 이 로드맵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살짝 일정 기간에 짜주시고 그 일정한 프로젝트별로 데일리 태스크를 개별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딱 업무를 하실 때 팀원분들이랑 저희가 보여드릴 게 딱 편하게 보여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도 사실 옛날에 지원 사업이나 막 투자자분들이 자료를 요청하실 때 그 자료를 위한 자료를 만들거나 지원 사업을 위한 지원 사업 막 수치를 만들어야 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대시보드를 만들고 프로젝트를 짜니까 이 태스크에 남는 모든 숫자와 기록들이 저희가 그런 수치를 만들 필요가 없고 자연스럽게 다 녹아들게 되고 이 태스크들 하나하나만 가지고 가도 곧 지원 사업에 필요한 그 내용들이 다 되더라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그리는 이런 저희 팀원들의 방식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라고 지속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거를 할 때 저희는 여기서 뭐 저희 회사 소개 같은 것도 하고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저희는 지금 BM 모델 서비스 사업도 이렇게 노션 같은 걸 통해서 어렵게 안 하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냥 이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걸 고객에게 그냥 제공해주고 고객이 얼마만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들어왔는지 이런 숫자들을 다 비교해 가면서 진짜 간단하게 계속 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태스크랑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걸 또 이제 팀 프로세스를 투자자분들이 매력 있게 봐주셨던 부분들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팀원분들이 이제 오실 때 되게 또 고민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제가 팀원들이 이제 이 채용이랑 이런 부분들 또한 이런 부분도 저희가 투자라고 했잖아요. 투자금을 통해서 저희는 인력을 뽑겠다. 그럼 인력을 어떻게 뽑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얘기를 할 때는 저는 조금 과감하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최초에 아무 생각 없이 이 직원분들을 뽑을 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뽑아야 되겠네 뽑으면은 오시는 저희 팀원분들이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정말 그냥 편하게 그냥 이력만 오셔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회사에 왜 왔나 하면은 막 되게 준비도 안 된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게 스타트업에 올라가야 될 숙명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조금 어떻게 제가 먼저 제가 원하는 직원분들에게는 제가 먼저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생각을 하고 제가 항상 이렇게 저희 마인드를 얘기해 드려요. 저희가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언제든지 이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 잘 되게 저희가 해주겠다. 저희가 어, 저희 목표는 하나다. 이제 이 팀원분이 이런 얘기도 하세요. 진짜 사실 회사에 들어서 돈을 벌려고 들어오시는 거겠지만 오셔서 하시고 싶은 게 뭔지 그런 거 얘기를 할 때 어떤 한 분은 자기는 도서관을 독서실이나 뭐 아니면 자기 서점을 차리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창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근데 그분들이 그 서점을 차리는 분은 되게 영상 편집이나 이런 걸 잘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창업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은 CS를 굉장히 잘 하셨고 그러면 저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저희의 목표는 여러 이제 이 담당 팀원이 오셔서 그 능력을 최대한 살리고 2년 뒤에는 그 능력을 만개해서 어디든 가시거나 저희 쪽에서 다 같이 올라가시는 걸 베스트 하겠다.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저희는 항상 말하는 게 실리콘밸리에서 회사는 망해도 직원은 절대 안 망하니까 어, 뭐 이제 여러분이 왔을 때 딱 말하는 건 청소되게 오면은 일 좀 하네라는 말을 다른 어떤 업체 가서도 듣게 만들어 드리겠다 하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아까 데이터 정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더 윈윈되면서 좀 시너지를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팀 프로세스로 클린버스 소개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었고 그럼 제가 아까 막 장황하게 이렇게 쭉 설명했는데 이거를 저희가 최근에 했던 이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검증과 이런 걸 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최근 진짜 따끈따끈한 1개월 내에 저희가 검증했던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검증했던 방법을 보니까 사실 지금 프리 시리즈 A를 하시는 투자사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저희 계속 미팅을 하고 계신 건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했던 방법을 일단은 제가 아까 처음 했던 것처럼 시장을 일단은 이렇게 한번 쭉 대표님이 역설계를 이렇게 한번 쭉 해보세요. 시장을 한번 해보시고 저희가 아까 봤을 때 이 시장을 보니까 저희가 뽑아낸 거는 전기 청소 시장이 입주 청소 시장만큼
매력 있는 것 같네. 왜 제가 그 생각을 했냐면 입주 청소하시는 두 분 중에 한 분은 정기적으로 어떤 상가나 사무실 또는 어떤 건물 아니면 어떤 집을 하고 있더라. 왜? 입주 청소에 대한 그 불안감을 가진 걸. 그럼 저희는 사실 목표가 입주 청소 고객분들 또한 있지만 청소라는 사장님들의 그런 인식 개선이나 사장님들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시장에서 뽑아냈었고 충분히 돈이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고 그냥 저희도 막연히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저희가 처음 뭘 했냐면요. 여긴 동대구역이고 여기는 이제 수성 아트피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몰래 따라다니면서 여사님들을 촬영했습니다. 촬영도 하고 아니면 저희가 커피 한 잔 사드리면서 얘기도 하고 그래서 특이점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모아가 봤어요. 저희 거의 20대 초반에 아니 그 10대 중반부터 저희 부모님께서 모든 사업을 실패하시고 입주 청소를 하셨는데 입주 청소가 유일하게 이제 성공을 좀 하실 수 있는 사업이 됐고 근데 입주 청소 사장님들이 보니까 되게 자격지심이 많으시고 고객 컴플레인에 엄청난 민감한 반응을 보이시는 걸 보고 우리 사장님들이 되게 자기 사업에 조금 자신감이 없으시구나. 그러니까 자식인 저까지 막 위축이 돼서 이 20살 때 대학을 갔는데 부모님 뭐 하시냐면 그러면 안 됐었는데 청소하십니다라는 말을 못 했어요. 근데 이제 투자를 받을 때 제가 그 기억이 계속 소셜 임팩트를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본원적으로 내가 해결하려는 게 뭔지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딱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 사업이 활성화되면 청소를 하시는 부모님들이 가진 자녀분들께서는 그때 저와 다르게 청소를 하는 저희 부모님은 청소를 하십니다라고 다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청소를 하는 부모님들께서는 다 저희 플랫폼을 이용하실 거고 그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저희 사장님들에게 청소를 맡기는 사람들은 우리 플랫폼을 통해서 청소가 굉장히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저희 자녀분들은 다 얘기할 수 있을 거라 얘기하니까 굉장히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대표님께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은 이런 관찰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조금 더 힘이 나지 않을까? 저도 그걸 생각하니까 관찰이나 조사를 할 때 엄청 힘이 나서 막 더 열심히 재밌게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면서 이제 저희 했던 거를 좀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항상 요구를 할 때 저희 회사 직원분들이랑 저희 회사가 어떤 거냐고 하면 저희는 딱 이렇게 네 가지 문장으로 정리를 합니다. 저희 청소를 맡기시는 분들에게는 저희 청소들에게 청소를 맡긴 게 현명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항상 목표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저희 청소 공급업자분들에게는 청소 대교가 있어서 청소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을 항상 희망하고 저희 팀원분들에게 전달합니다. 그 다음 저희 팀원분들에게는 항상 처음이든 이제 나가시는 분들에게는 어디 가서든 우리 일 좀 하느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같이 하자 하고 저희 마지막 가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청소라는 직업이 어디에서든 말할 수 있도록 가치를 만들도록 하는 게 저희 청소대교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보여져서 저희 투자자분들에게 느껴졌고 숫자와 그런 서비스 디자인 경험을 통한 사업으로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 2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긴 시간 강의로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혹시 저희가 사전 질문을 받긴 했는데 그 전에 네, 짝짝짝 네 빌리엄 복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 사전 질문 저희가 받은 거 이전에 혹시 현장 질문을 먼저 좀 받았으면 하는데요. 혹시 김재원 대표님께 네, 투자 관련해서 바로 좀 여쭤보고 싶으신 게 있으신 분은 네, 화면을 켜시고 손을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댓글로 질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투자 관련해서 아니면 강의를 듣다가 우리 사업이랑 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네, 지금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거나 아니면은 소리를 켜시고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따로 없으실까요? 네. 질문, 네, 주식회사 메타플레이에서 질문 주셨는데요. 네, 투자를 받을 때 지분은 어떻게 되고 매출은 현금 흐름표 예상치만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대표님 답변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투자를 받을 때 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업 밸류를 이제 투자사랑 저희 투자를 받는 저희 회사랑 조금 이제 조율을 합니다. 왜냐면 투자 밸류만큼 지분이 정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시드 투자를 받으시는데 기업 가치가 거기서 이제 보시기에는 한 50억 정도라고 나오면은 그 50억만큼의 이제 기업 주당 단가 발행한 금액만큼 산정이 돼서 이제 지분이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받을 때 제일 좋은 거는 큰 기업 밸류를 협상을 해서 받으시고 지분을 이제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아시겠지만 51% 이상 있어야 그 대주주 권한이 이제 51% 이상 있어야 의결권으로 최고 이제 대표이사의 권한을 조금 막강하게 가질 수가 있어서 시드 투자하실 때도 모든 투자사분들이 얘기를 하실 때 후속 투자가 들어올 때 대표자의 지분이 너무 적으면은 되게 굉장히 좀 들어오시는 걸 꺼려 하기 때문에 어, 최대한 밸류를 높여서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최소 못해도 10억 이상은 무조건 밸류 이상을 유지하셔야 되고 저희도 할 때 저희는 사실 좀 과감하게 지른 게 못해도 저희는 20억 밸류 이상은 무조건 달라고 해서 밀고 당기기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밸류의 의미가 정확히 뭐냐면은 외부 시장에서 보는 대표님의 기업 가치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청소대교를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청소대교의 기업 가치는 얼마야? 라고 했을 때 10억에 받는 것과 50억에 받는 주당 단가 차이가 지분이 크기 때문에 왜냐면 10억으로 받을 경우는 한 주당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금액이 되게 낮아져요. 10,000원 이렇게 되는데 30억을 받게 될 경우는 한 주당 3만 원이 되니까 이분들이 돈을 1억을 넣어도 10억 밸류에서 1억을 넣는 것과 30억 밸류에서 1억을 넣는 게 지분이 30억이 훨씬 적게 가져가기 때문에 3.3% 정도밖에 못 가져가실 거거든요. 3억의 경우에는. 근데 10%의 경우에는 곱하기 3으로 되니까 9%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기업 가치를 무조건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IR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음. 네네. 당장 매출이 없더라도 향후 시장, 예상 시장, 저희도 특히 들어갔을 때 봐주셨던 게 청소 시장 자체가 굉장히 블루 오션이고 네, 기업 가치 높이도록 했고 이제 이 기업 가치 밸류를 좀 복합적으로 보세요. 이제 시장이 블루오션이고 저희가 얼마나 차별화 전략을 하고 있고 대표가 또 아까 보여줬다시피 얼마나 또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팀원 구성이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로드맵 사항으로 사실 로드맵이 다 되기는 너무 힘들지만 되면은 베스트고 뭐 제2의 당근마켓이나 배달의 민족이 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하고 이 시장의 이 숫자가 시장의 이해도와 이 로드맵이 맞는지에 대해서 같이 타당히 고민해 보시고 밸류 산정을 다 해주고 계십니다. 음.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문 있으실까요? 그다음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매출은 현금 네네. 흐름표 예상치만큼 저희가 초반에는 됐었는데 저희가 이거 외부 경기 시장 같은 게 굉장히 또 많이 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이 바로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자사분들은 적게는 3개월, 많게는 6개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계속 브리핑을 받으세요. 그걸 받을 때 이 현금 흐름표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시고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계속 얘기하시면은 투자사분들이 사실 투자하셨다고 너희 현금 흐름표 못 만들었으니까 투자 접겠어 이런 얘기는 안 하시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같이 또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시드 투자는 사실 현금 흐름표도 충분히 보시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템이 이 시장에서 어떻게 고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아이템인가만 충분히 검증돼서 보여주신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재무제표는 너무 소홀하게 하시면 안 되고 아까 부채라든지 현금 흐름표라든지 그런 이제 재고 자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잔고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음. 네, 좋습니다. 중간중간 저희가 현장 질문을 좀 우선시할 예정이라서요. 네, 궁금하신 사항 댓글로 달아주시고 저희가 사전 질문 받은 게 조금 있어서 올려드렸는데 보시고 김재현 대표님께서 답변 가능하신 네,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시 7분에 또 질문을 먼저 남겨주신 분이 계신데 요거부터 해도 될까요? 네네. 채팅방에 되시던데 투자 받은 돈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투자들에게 피드백하는지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제가 과정 중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제일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장표처럼 너희가 투자를 해주면은 우리가 마케팅에 넣으면은 우리가 이만큼 숫자가 올라가서 매출이 늘어날 거야. 아니면은 너희가 투자를 해주면 우리가 인력을 이렇게 5명 정도 넣을 건데 5명을 넣으면 우리 개발이 좋아져서 더 이렇게 숫자가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져서 매출이 높아질 거야.
아니면은 현장 관리가 잘 되니까 우리 고객이 이제 충성 고객이 많이 늘어나서 매출이 늘어날 거야. 이런 식으로 했고, 시드머니를 투자받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은 사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잘 나오고 장사가 잘 되면 투자를 받을 이유가 없듯이 시드머니는 저희가 한 단계 밸류업이나 이런 급속도한 성장 또는 아니면은 초기 자금이나 이런 거 가설 검증을 했을 때도 비용이 좀 계속 들기는 해요. 최대한 라이트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초기 자금을 마련할 때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객 가치 제한만으로도 투자를 받을 수가 장점이 있고 조금 단점으로 얘기하자면은 자금이 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번씩 좀 급하게 투자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지분을 너무 많이 뺏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템이 굉장히 좋은 거인데 처음에 자금이 급해서 지분을 너무 많이 뺏길 경우에 향후에 이제 더 올라갔을 때 그런 부분에서 조금 후속 투자가 어렵다거나 아니면 올라갈 때 경영권에서 조금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기술을 조금 문제적으로 이제 그 다툼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는 잘 없겠지만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아서 시드 투자할 때 지분 방어를 잘 못하게 되면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투자한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투자금 몇 프로 준다는가 이거는 그 투자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가치와 또 우선 상한주가 있고 보통주 투자가 있어요. 우선 상한주 같은 경우에는 이 몇 년 안에 이 금액을 이제 돌려드리겠다라는 부분도 있고 보통주 경우에는 최대 5년에서 7년까지도 눕혀서 천천히 기업의 성장을 봐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다양한 계약과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되게 조금 어떤 투자사와 어떤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했냐면 저희가 원하는 투자사에게 조금 저희도 적극 어필을 한 경우도 있었고 또 투자가 들어온 경우에는 저희가 또 어필해서 저희는 뭐 필요할 때는 보통주 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됐고 이거를 하면서 유의하실 때 뭐 해야 되냐면은 최초 법인 무조건 투자를 받으실 때는 법인 설립을 해야지 이제 투자 지분 양도가 되니까 개인 사업자는 못하는 할 때 자본금 납입이라든지 그런 회계 과정에서 대표님들이 굉장히 투명하고 또 법인 설립에서 이런 정관이나 이 정관에서 이 투자를 받았을 때 이 지분을 줄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꼼꼼히 다 체크 충분히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법무사분들한테 얘기 잘 하시고 또 세무사분들한테 얘기를 잘 해서 주의하셔서 하시면은 이런 몇 프로라든가 다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는 그래서 이거 투자 계약서 받을 때마다 저희 전임 법무사님을 좀 계약을 맺어가지고 계속 검토를 다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받을 때 주의사항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질문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투자를 받는 요건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딱 그 최초 투자해 주신 2년 동안 저희를 지켜봐 주신 분은 딱 3가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템, 차별화, 대표자 역량, 마지막 팀원. 요 3가지만. 이게 가장 핵심이다. 라고 보시고 요 3가지가 고객에게 핵심 가치를 어떻게 해서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냐만 보면은 시드 투자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셨고 투자를 받게 되었을 때 이익에 대한 분배 방식과 계약 조건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시드 투자는 근데 그 엔젤 투자가 왜 엔젤이냐면은 그나마 그래도 천사처럼 해주시려고 많이 하세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투자 기업 또한 어떻게 저희가 VC들이나 투자 심사역을 만나면 10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만 돼도 충분히 이제 승산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주시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분배 방식은 최대한 저희 쪽에서도 투자처에서도 최대한 낮게 잡아주시려고 많이들 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지분 방어. 그 다음에 계약 조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상한주인지 보통주인지 그 다음에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시고 기업이나 민간에서 투자 유치 방법을 상세하게 알고 싶다고 하시면 민간 투자도 워낙 많고 저희 예제로 그런 거 있었어요. 저희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건데 K캠프 할 때 유튜브 라이브로 했는데 좀 진짜 많이 보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부동산 업자분이 한번 보시고 1억 원을 투자하고 싶다고 개인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진짜 투자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대표자분이 진짜 많은 영업과 많은 IR과 콜드 메일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후회 안 했던 게 최초 투자 받는데 2년을 걸렸는데 이 2년 투자를 받고
아까 말했던 애셀러레이팅과 또 연결이 되고 이런 걸 하니까 투자가 투자를 부르고 또 투자가 다른 투자를 받았던 거에 또 이슈를 받아서 또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카카오 벤처스랑도 해보고 퓨처플레이라는 좀 큰 기업들을 해봤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지원 사업도 한번 참여해 보시고 아니면은 이제 박람회나 그런 거 가보시면은 심사위원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박람회 안 가니까 하나 VC 분들이 한번 이 명함 주고받아서 계속 콜드메이트 했던 경우도 있고 결국은 기업이나 민간이나 똑같이 이제 뭐 박람회든 뭐 이제 유튜브든 메일이든 좀 다양한 활동으로 지원 사업을 하셔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시면 가장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시즈 투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지표는 일단 가장 큰 건 제가 봤을 때 이 물건이 검증이 돼야 한다는 말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물건이 시장 나가면 사줄 거야. 근데 그냥 사주는 게 아니라 근데 10,000명 중에 한 명이 사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10,000명 중에 한 명이 사주는데 진짜 비싼 거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5,000원짜리인데 10,000명 중에 한 명이 사주면 안 되는 것처럼 사주는데 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장기적으로 이 물건을 어떻게 하면 너희가 잘 팔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지표들을 특히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전환율처럼 플랫폼의 경우에는 몇 명이 들어와서 몇 명이 이제 전환이 돼서 구매까지 하는지 하는 그런 숫자를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고 제가 제조업은 잘 모르지만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 기반에서 단가 순수익을 계산해서 우리가 이런 마케팅이나 이런 시설 자비를 투입했을 때 얼마만큼 클지에 대해서만 타당하게 보여주면은 시설 자금이나 운영 자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5번 콘텐츠 기업이 투자를 받으려면 갖춰야 할 항목은 제일 중요한 거는 당근 마켓도 사실 어떻게 보면 콘텐츠로 시작을 했었고 오늘의 집도 제가 오늘의 집 사례를 설명해 드리자면 오늘의 집은 인테리어 오토 플랫폼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오늘의 집은 근데 약간 커뮤니티 형식으로 에디터들이나 내 집을 예쁘게 꾸민 사람들이 소개를 하는 형식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콘텐츠 기업 그 오늘의 집이 원래 제일 메인 콘텐츠는 이 내 집에 대해서 막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게 아니라 플랫폼이었는데 이제 멘토링을 해주는 멘토분이 이렇게 하면은 플랫폼으로 너희가 제이커브 그리는 폭발적인 성장을 할까? 아니다. 인테리어에 궁금해하고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들이 너희 쪽에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은 인테리어에 대한 콘텐츠가 필요로 하다. 라고 하니 이 이제 오늘의 집에서 인테리어 콘텐츠로 이제 인테리어가 필요한 사람들이 자기 집을 소개하고 아니면 인테리어 전문가들이 인테리어 그런 에디터들을 보여줌으로써 인테리어에 대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져 버렸고 이 커뮤니티가 아까 목표로 했던 플랫폼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항목 또는 내용들을 해드리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향후에 바라는 목적과 이 콘텐츠들을 통해서 뭘 할 거고 어떻게 수익을 낼 건지에 대하고 어떻게 사람을 모을 건지에 대한 게 충분히 들어가 있으면 된다고 보고 또 특허를 통한 유치 방법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보 잘 아시겠지만 기보 또한 있고요. 또 특허 투지 뭐 기술 지주 같은 경우에도 특허를 통한 이제 기술 그 방법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투자를 받을 때뭐 해양 기술 관련해서도 계셨고 고도화된 뭐 기술을 가지신 분도 굉장히 많아서 그 특허를 통해서 이 기술이 차별화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술이 단순히 차별화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것만 증명이 된다면은 그 기술만을 보는 그것도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특히 기업에서도 괜찮은 기술은 일단 특허와 함께 꼭 무조건 검토를 하신다 심사위원분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엔젤 투자만 들어보았는데 다른 것도 또 엄청 많고요. 기관 투자도 있고 기관 투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있고 한국 엔젤 협회도 있고 벤처 협회도 있고 그것도 있고 뭐 이제 뭐 민간 아까 말씀하셨던 진짜 민간에서 부동산 업체신데 갑자기 툭 튀어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하고 또 기업들이 해주시는 VC 연관 투자도 있고 카카오에서도 해주시고 뭐 당근마켓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제 기관 투자나 기업 투자도 다 있습니다. 투자의 가장 큰 장점과 가장 큰 단점은 가장 큰 장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회사의 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검증을 더 빠르게 사실 자금이 있어야 마케팅이든 인력이든 더 투입을 해서 더 단기간 더 빠르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를 블리츠 스케일이라고 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단점은 이거에 대해서 투자자분들과 조금 많은 시간
것들을 얘기해야 될 수도 있고 또 투자를 하는 과정 중에서도 또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되기도 하고요. 체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투자가 저는 안 받을 수 있으면 안 받아도 제일 좋은 게 제일 잘 크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투자금이 없어도. 근데 왜냐면은 그만큼 투자자분들에게 우리 기업이 어떤지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해주고 보여드려야 되는 그런 대표자가 이제 투자자분이 들어온 이상 나만의 기업이 아닌 거죠. 나를 위해서 나를 믿고 들어와 주시는 또 다른 우리의 팀원분들이 들어오신 거기 때문에 우리 이제 같은 직원분들 이제 같이 소통하고 관리하듯이 이분들에게 끊임없이 소통하고 설명해야 되는 새로운 좀 대표자의 리소스가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투자를 결정적으로 고민하게 된 시점은 저희는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저희가 최초로 2명 운영을 했는데 이거를 크게 이제 검증을 해보고 싶으니까 인력이 딱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인력을 더 충원해야 되는데 대출을 받거나 아까 말씀했듯이 현금 흐름이 바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인력을 막 2~3명씩 더 넣고 싶어서 저희는 투자를 했고요. 10번의 탐샘썸 너무 큰 이야기 같은데 무조건 의미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거를 안 적고 들어가시면은 뭐냐면은 대표님이 왜냐면 이 큰 로드맵에서요. 이제 이 시장이 유효 시장, 전체 시장, 우리 거점 시장이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 이거를 왜 하냐면은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투자 보시는 분들이랑 그다음 가장 큰 게 우리 팀원들은 몰라요. 우리 회사가 목표로 하는 게 어느 시장이고 지금 어느 시장 어느 정도 사이징이 있는지를 다 모르시기 때문에 대표님이 이거를 정리를 해주셔야지 우리 팀원들도 이해를 하고 내가 하는 행위가 제가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구 입주 청소에서 내가 하는 행위가 5년 뒤에는 전국 시장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거고 그 과정 중에서 단순히 저는 CS라는 전화 받는 직원에게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전화를 받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제일 큰 목적은 이 전화를 받은 데이터들을 모아서 5년 뒤에 전국 시장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하면 전국적으로 이거를 문제없이 CS가 하루가 걸리는 걸 1시간 안에 단축시키는 게 목표다고. 그래서 100억의 대구 시장에서 1000억으로 갔을 때 이 단계를 그 과정 중에 하나씩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투자사분들도 아, 이 고객 가치 제한이 이 시장으로 커질 거구나. 그래야 이제 투자자분들이 얘네들이 이만큼 커질 거구나라는 볼 수 있는 제일 처음에 기초 수치가 될 거기 때문에 충분히 보여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회수 기간은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많이 돼 계시고 이거는 또 투자사별로 또 많이 성향이 다르시고요. 투자사는 투자 이후 어떤 요청을 하나요? 하시면 뭐 전형적으로 뭐 매출 그다음에 저희 뭐 지원이 필요한 상황 뭐 이제 저희 현재 직원 현황부터 뭐 애로사항 뭐 정성적으로 뭘 했는지 정량적으로 뭘 했는지 약간 한 달에 월간 성과 보고 같이 그런 좀 정량적인 수치들을 이제 투자사별로 6개월 또는 1년에 아니면 반기별 저희 분기별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뭐 13번 투자 시 꼭 고려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데 저는 꼭 기업 가치를 산정받는 부분이랑 상한전환 우선주로 우리가 얼마나 좀 빨리 줘야 되는지 그다음 이제 이 기업이 이제 기업별로도 투자를 받을 때 원하는 조건들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소셜 임팩트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매출을 급성장을 해서 언제 이런 기업들도 있어요. 엑시트라고 해서 우리를 빨리 더 큰 기업에 더 큰 투자를 빠르게 해서 빨리 나가려고 하는 그런 투자인지 그런 것들을 또 해서 하는 게 좋고 뭐 주변에서 투자 안 받고 하는 게 가장 좋다고는 뭐 그렇게 꼭 말씀하시는데 급한 성장과 자금을 위해서는 저는 꼭 투자를 받으셔도 좋다고 얘기를 하고 사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사가 잘 됐는데 굳이 투자는 예, 맞죠. 가장 좋다고 얘기한 사람은 그거는 너무 이제 그거라서 하지만 하시다 보면은 저희처럼 갑자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단순히 투자가 돈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저희는 서울 투자를 받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딱 봤는데 이 서울 VC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여기 부동산 플랫폼도 들어가 있고 막 그 공간을 이제 대여해주는 뭐 그런 플랫폼도 있고 막 좀 기술적인 플랫폼도 있고 저희는 여기 그 투자를 받을 때 했던 게 조건이 이 투자해주신 투자사들과 모두 저희가 미팅을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갔을 때 인프라 제공이나 사무실 제공을 같이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도 투자사별로 이제 가지고 있는 네트워킹이나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지 요건들도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검토하셔서 하면은 투자 자금 외에도 저희가 확정할 수 있는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또 투자 후 매출에는 네, 충분히 도움이 되고 저희가 지금은 잘 못해서 좀 죽을 쓰고 있는데
충분히 계획대로만 하신다면은 매출에는 언제든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투자를 받으려면은 사회적 가치가 꼭 없어도 되고 지금 ESG 경영을 얘기하시는데 자연스럽게 이거는 제가 발휘된다고 보고 있고 투자사의 성향별로 이 부분은 뭐 해도 되고 좀 투자사별로 돈을 가장 빠르게 매출을 올리시는 걸 사실 모든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인 기업도 충분히 투자를 받을 수는 있는데 근데 제가 1인 기업에서 투자를 받는 경우는 제가 아직 많이는 못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 2-3인 이상은 있으셔야 되지 않나. 팀원 구성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1인 기업이라도 이분들이 들어올 거라는 확정적인 요소만 지어 주신다면 충분히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요렇게 내용 정리해 드리고요. 네, 저희 이제 회차는 이제 2회차가 남았고요. 다음 회차는 5월 4일 목요일, 네, 다음 주 오후 2시부터 4시 반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회차 모두 수료하셨을 경우에 저희가 수료증을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실 사전 질문을 받고 또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회차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 기업마다 다 케이스가 다르고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질의응답 시간에 다 여쭤보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저희가 시간을 드린 만큼 대표님들의 고민에 답을 조금 잘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미니 컨설팅으로 사연을 좀 접수받으려고 합니다. 다음 회차가 저희 또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분이라서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아니면 사업을 수주하는 거에 대한 좀 고민이 있으시면 네, 저희가 드리는 링크로 네, 좀 자세한 사항을 좀 적어주시면 그 내용을 저희가 강사분께 전달해 드리고 강사분 통해서 개별 기업에 맞는 네,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려니까요. 저희가 미니 컨설팅 사연을 저희가 또 공지 드리면 잘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